일단 먼저 좀 드릴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주소. 자, 장애인실 때문에. 네? 장애인실이 서울역으로 지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그 장애인 시위 있잖아요, 4호선. 아, 오늘 그거 네, 있어요? 오늘 1호선 시위. 아, 그래요? 그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써놓을게요. 아니다. 카톡방에 올립시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현재 전현재요? 시험 얘기를 먼저 합시다. 그때 좀 제가 너무 얼렁뚱땅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구글 폼으로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토요일에 시험을 보려는 이유는 최대한 공정하게 시험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두 분반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원래는 저는 이번 학기에 6학점만 수업을 해도 되거든요. 6학점이 필수인데 우리 분반 두 개로 쪼개기 전에 이미 12학점을 하고 있었고 사실 되게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강의 희망 인원이 되게 몰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학생들 다 듣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추가로 분반을 하나 더 하자라고 해서 한 분반을 더 해가지고 15학점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똑같은 분반을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개 분반을 그냥 진짜 똑같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일한 강의 자료, 동일한 진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험을 원래는 수업 시간에 보는데 이번에 토요일에 보려고 하는 이유는 두 분반을 같이 시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따로 시험을 볼 수는 있죠. 문제를 다르게 내면 되겠죠. 근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월수 분반이 먼저 보고 우리 분반이 늦게 본다 쳐요. 근데 월수 분반 시험지를 누구는 봤어. 누구는 못 봤어. 그러면은 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시험에 대한 힌트를 많이 받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받고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좀 두 분반이 같이 봤으면 하는 건 좀 저의 강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보려고 하는 거는 좀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드려야겠죠.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보면서 평가는 또 따로 하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동일하게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내용 전달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했으면은 그게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날 시험을 같은 문제로 보지만 평가는 따로 하는 이유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다 올려드리는 이유도 사실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기출 알고 누구는 기출 모르고 들어오면 그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다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같은 날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 그래서 시험 날짜는 애초에 시험 기간 바뀌에요. 두 개 다. 15일이나 22일이나 어차피 15일은 15일대로 시험 기간 전이고 22일은 22일대로 시험 기간 뒤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제 생각에는 불만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타당성은 없잖아요. 15일에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22일에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선택을 하려고 했고 화목 분반에는 좀 그냥 어물쩍 넘어갔지만 월수 분반은 좀 물어보긴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도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되게 압도적으로 시험 기간 앞에 하자는 얘기가 되게 압도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화목 분반한테는 선택지를 드리지 못하고 일단 15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시간을 맞춰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맞추기 어렵잖아요. 수업 시간이면 상관없는데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 맞추기는 어려워서 뭐 여러분들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면 다 받으려 가지고 그거를 피해서 시간을 잡던가 아니면은 정말 부득이한 분은 따로 시험을 볼 수도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피해서 잡으려고 좀 뭐
될 수 있으면 조정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좀 조정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사실 같이 시험을 보는 거고 저도 토요일에 멀리서 와야 됩니다. 저 집이 저 오늘 너무 아침부터 너무 힘든 게 저는 오늘 아침에 7시 50분에 출발을 했어요. 7시 50분에 출발해서 애기 등원하고 학교 오니까 9시 50분이었어요. 차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 토요일엔 더 막히겠죠. 저도 오려면 거의 한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뭐 멀리서 오는 분들도 물론 알죠. 그 토요일이고 어차피 학교 오는 날도 아닌데 하루 또 오시려고 되게 고생하시겠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정성을 최대한이라도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오픈북도 아니고 클로즈드북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커닝 페이퍼 한 장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 장을 만들어 오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손으로 필기를 해와도 상관없고 뭐 강의 자료를 축소 복사를 해와도 상관없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A4 용지 양면으로 한 장을 들고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 이런 거 솔직히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참고하면서 풀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커닝 페이퍼 만들려고 했을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오픈북은 오픈북대로 공부 안 하고 클로즈드 북은 그것대로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빨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귀동냥을 해서 시험 그렇게 보더라 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알면은 괜히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있으신가요? 시험 관련해서? 일단 저번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강의실은 15일 오후 3시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딱 2시간 볼 거고 추가 시간 안 드릴 거예요. 5시에 무조건 끝낼 거예요.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그냥 얼렁뚱땅 지나갔는데 네. 중한 사안이다 보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을 해도 될까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든 뭐 시험 관련해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수업 도중에는 구글 폼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도중에는 그냥 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당장 수업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거 알림도 다 꺼놓고 해가지고 구글 폼이 들어오면 메일이 오긴 하는데 메일 알림이 안 와서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작을 하죠. 사전 강의를 다들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내용이 좀 많았죠. 시간도 꽤 길었고 리니어 리그레션 지난주에 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의 틀을 얼추 비슷하게 가지고는 가는데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모델이 있으면은 원래 우리는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프리딕션을 받아와서 요거를 y라고 하지 말고 y 햇이라고 씁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true 값이랑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sum of squared error라는 걸 정의를 해서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했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달라졌던 거는 뭐였냐면은 여기를 뭐 알파벳 T라고 좀 바꿔서 쓰긴 했죠. 타겟 밸류라고 해서. 그래서 뭐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이라는 걸 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로 줄 거예요. 0, 1이 돼요.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냥 정수로 줘요. 정수로 줍니다. 정수로 주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코스트가 좀 적절하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클래스인지를 나타내는 그냥 숫자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에러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아웃풋을 그렇게 낸다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리니어 리그레션 하듯이 sum of squared 에러를 했을 때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예를 설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리니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그냥 스칼라를 바로 내도 상관없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 감싸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둬서 이 아웃풋의 형태를 좀 조절을 해주자. 좀 모양을 살짝 바꿔주자.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펄셉트론이죠. 이 이너 프로덕트 한 결과에 부호를 보자. 그래서 부호가 양수면은 뭐 플러스 1로 예측을 하고 부호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1로 예측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적절한 코스트로는 우리가 부호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됐죠? 예측 값이죠. 그리고 타겟 밸류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 한해서 어떤 코스트를 하나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생겼었죠. 아유, 너무 못 썼다. 이렇게 생겼었죠. 분류가 잘 안 된 것들에 한해서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코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때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 가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끝났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그려서 봤더니 어떤 잘못 분류된 샘플이 있을 때 부호를 적절히 고려를 해서 파라미터에다가 더해 나간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작은 값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나와야 했어야 할 값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면은 나 자신을 조금 플러스 방향으로 더해서 좀 더 큰 예측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해주고 만약에 좀 작은 값이 나와야 되면은 반대 방향, 나를 좀 빼는 방향으로 더해가지고 이제 좀 값을 낮춰주고 그래서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파라미터 벡터가 막 이제 샘플에 따라서 휙휙휙 막 바뀌어가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올바른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입니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요런 내용에다가 뭐 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 같은 거, 뭐 타입 1, 타입 2 에러 이런 거 좀 살펴보고 뭐 그랬었죠.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델이 어떻게 생기는지, 특히 뭐가 달라져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달라집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펄셉트론일 때랑 조금 달라지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프로바빌리티의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네. 펄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인, 부호 함수였기 때문에 예측값이 디스크리트하게 나왔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아니면 도였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확률 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형태로 예측을 준다. 그래서 코스트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코스트를 정의를 하려면은 likelihood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정확히는 likelihood probability. 보통 그냥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해요. likelihood라는 걸 정의를 하고 코스트 자체는 이 likelihood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음수를 붙인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라는 형태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likelihood라는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클수록 좋은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코스트로 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볼 겁니다. 저렇게 정의를 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펄셉트론이랑 비교했을 때 펄셉트론이랑은 언제 운명이 갈라지냐면은 여기서 운명이 갈라져요. 어떤 애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고 또 다른 애는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는데 거기서 갈라진 운명이 여기에 어떤 영향까지 미쳐지는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꼴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래서 펄셉트론과 리니어 리그레션을 비교를 해볼 거고 두 번째 나 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 했어? 로지스틱이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랑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그때 좀 힌트를 드렸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어떤 꼴이 나왔는데 그 똑같은 모양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한번 나온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에 도달을 하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을 걸어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법 타당하다는 걸 주장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모델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보고 이게 프로바빌리티로 해석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볼 거고, 그래서 프로바빌리티를 사용을 했을 때 코스트를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 거고, 근데 이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고 기말고사 범위에서 할 거예요. 기말고사 범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말고사 끝나고 9주차, 10주차 이때쯤에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라고 해서 여기 인포메이션 티오리,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라이클리후드란 말이 들어가 있죠. 요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그냥 좀 처음 인사를 해보는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시그마라고 쓸게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생겨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x가 주어졌을 때 시그마 x를 그릴 건데 이렇게 생깁니다. 좀 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여기 x가 0일 때 정확히 0.5를 지날 거예요. 그리고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수렴하냐면은 1에 가까워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0에 수렴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x가 작아요. x가 작으면 0에 가까워지는데 x가 커지면서 점점 커졌다가 0.5를 가로질러서 양수로 넘어가면은 0.5보다 큰 어떤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 그래서 얘는 결과가 0에서 1 사이의 실수예요. 이거 인터벌이죠. 인터벌 표현한 거예요. 요거 표현한 겁니다. 0과 1 사이의 실수. 닫힌 집합.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펄셉트론에서 사용했던 사인 함수 있잖아요. 걔는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요. x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로만 딱 고정이 돼 있고 x가 0보다 크면 플러스 1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딱 모 아니면 도로 나뉘어요. 그런데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도에 대한 그런 정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0에서 1 사이의 실수로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해요. 너는 0이야, 너는 1이야 이게 아니라 0하고 1 사이에서 어떤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제일 뒤에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 가면은 좀 다른 형태의 귀결이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네, 이 아웃풋을 다르게 다룬다는 거, 그게 시작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요 함수를 거쳐서 우리의 최종 출력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값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수예요. 0과 1 사이의 실수.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확률로 볼 거예요. 확률. 무슨 확률이냐면은 클래스가 딱 두 개 있어요. C1이랑 C2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지금 주어진 이 입력이 C1일 확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0.8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C1에 속할 확률은 80%고 C2에 속할 확률은 20%다. 이렇게 볼 거예요. 0.4다 이러면은 C1에 속할 확률 40%, C2에 속할 확률 60% 이렇게 볼 겁니다. 해보죠. 이런 거를 그렸었죠. 아니 X에는 필요 없지. 아니지, 이것도 사실 필요 없지. 그냥 뭐 X1, X2, X3, X4, X5가 있다고 합시다. 5개의 샘플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현재 파라미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요. 지금 클래스가 2개예요. C1 아니면 C2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파라미터, 주어진 파라미터, 그리고 들어온 인풋, 그거 2개를 이너 프로덕트해서 이렇게 시그모이드까지 거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이래요. 이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C1 클래스라고 판별할 샘플은 몇 개 있어요?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5개 중에 뭐를 C1이라고 하실래요? 145? 또 다른 분 있나요? 145가 아무래도 합리적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0.5보다 컸으니까. 반대로 만약에 1 빼기 yn 내지는 C2에 속할 확률이 되겠죠. 얘가 그럼 0.1, 0.6, 0.8, 0.4, 0.2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C1 아니면 C2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C2라고 고를 거는 요거 2개가 되겠죠. 그쵸? 0.5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까지 살려놔 볼까? 그런데 우리의 타겟 밸류가 주어집니다. 타겟 밸류는 이번에는 0 또는 1로 표현을 할 거예요. C1일 때 1로 표현을 하고 C2일 때 0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맞춘 거는 몇 개고 틀린 건 몇 개인가요? 맞춘 거는 뭐랑 뭐예요? 1번 맞췄나요? 1번 맞췄죠. C1이라고 정답이 C1인데 맞췄죠. 정답이 C1인데 틀렸네요. 정답이 C2예요. 맞췄죠. 정답이 C2예요. 틀렸어요. 정답이 C1이네요. 맞췄어요.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죠. 틀린 샘플 뭐다? 얘. 그리고 뭐냐? 얘. 요거 2개 틀렸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너 프로덕트나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거는 뭐 파이썬이 알아서 해주겠죠.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랑 우리가 얻어낸 그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확률로 본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뭐가 약간 어렵냐면은 코스트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likelihood probability라는 거를 볼 거예요. likelihood probability.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정답일 확률 이라고 합시다. likelihood, 현재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은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정답이 될 확률. 그러면은 보세요. 첫 번째 샘플 볼까요? 첫 번째 샘플은 C1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으로 예측할 확률은 90%죠. 그쵸? 지금 정답은 C1이에요. 정답은 C1이니까
우리는 첫 번째 샘플은 90%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 볼까요? 정답은 C1이에요. 근데 C1일 확률 보니까 0.4예요. 0.4를 곱해야 돼요. 다 독립이라고 따지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샘플 볼까요? C2죠. C2일 확률 0.8. 또 여기가 그러면은 0.4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likelihood probability라고 할 겁니다. 이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계산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거의 매년 나온 문제입니다. likelihood probability. 현재 지금 딱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내놓는 게 정답이 될 확률이니까 일단 기준은 이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을 낼 확률.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샘플은 얘를 내야 되고 두 번째 샘플도 얘를 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예측은 얘겠죠. 근데 지금 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5보다 작은 게 곱해지겠죠. 얘 지금 틀리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틀리고 있잖아요. 얘 정답은 여기인데 예측은 여기겠죠. 그치만 likelihood probability는 얘를 내야죠. 네, 정답일 확률이니까. 그래서 틀린 경우는 요거 2개고 맞춘 경우는 요거 3개니까 0.5보다 큰 게 지금 3번 곱해지고 0.5보다 작은 게 2번 곱해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좀 쉽게 해볼까? 아니, 차라리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타겟 밸류를 드립니다. 이렇게 1로 쓸까 0으로 쓸까? 1로 쓸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 쳐요. 첫 번째 파라미터,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이 있다 칩시다. 첫 번째 모델의 예측값이 이렇게 해볼게요. 요건 첫 번째 모델. 또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어서 얘는 요렇게 있어요.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서 얘에 대해서도 likelihood를 계산을 할 수 있고 얘에 대해서도 likelihood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생각해 봅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1번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2번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잘 맞추죠? 1번이랑 2번 중에 더 잘 맞추고 있는 게 뭐죠, 일단? 네? 2번? 얘가 지금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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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C2죠, 정답은. 일단 디시전만 봐도 얘는 다 맞추고 있죠. 그쵸? 얘가 내고 있는 프리딕션이 일단 다 맞아요. 얘는 여기랑, 2개나 틀렸네? 하나만 틀립시다. 요거 2개가 틀리고 있죠, 지금. 그쵸? 틀리고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일단 맞고 틀리고의 개수만 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한번 보세요. 정도.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샘플은 C1에 속해야 되니까 요거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더 확실하게 디시전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샘플도 마찬가지로 얘가 1에 가까워야 좋아요. 보아하니 이 1번 모델보다 2번 모델이 예측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모델의 likelihood를 계산을 하면은 0.8, 0.6, 0.4, 0.4, 0.9 이렇게 됩니다. 이거 틀리기 쉬우니까 저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여기 틀렸죠? 이렇게 나와요. 정답을 맞출 확률이에요. 정답을 기준으로 해서 C1일 확률, C1일 확률, C1일 확률, C2일 확률 1 빼기 0.6, C2일 확률 1 빼기 0.1.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게 2개죠. 예측이 틀리고 있는 건 요거 2개예요. 여기 2개가 아까 틀렸잖아요. 반대로 2번에서도 likelihood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0.9, 0.9, 0.9 모든 샘플에서 90%의 자신감을 갖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의 likelihood를 구해서 1번이랑 2번이랑 likelihood 비교해봐 라고 하면은 1번이 더 크죠.
1번이 더 크대. 2번이 더 크죠. likelihood가 더 높죠. 내가 정답을 내놓을 확률이 훨씬 높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듯이 요런 값들보다는 요런 값들이 지금 더 예측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프로바빌리티를 이용해서.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아까 그 내비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뭐였어? 여기 있다. 지금 모델 받고 프로바빌리티 받죠? 코스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정의를 해서 높을수록 좋은 값이에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건 정답을 맞출 확률이니까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이제 살살 넘어가 볼게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 쓸게요. 라이클리후드라고 쓸게요. 라이클리후드. 현재 주어진 파라미터의 라이클리후드입니다.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곱해요. 곱해 나갈 겁니다. 다 독립이니까 어떠한 확률을 곱해 나갈 건데yn의 tn승이랑 1 빼기 yn의 1 빼기 tn을 위에다가 붙였어요. 우리 tn이 플러스 1 아니면은 0이에요. C1일 때는 플러스 1이고 C2면은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프로덕트 곱하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요게 요 딱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tn이 플러스 1이면은 얘는 yn이 나오죠. 여기에 1이 들어가니까 앞에 거는 살아나가고 뒤에 거는 그냥 없어져요. 반대로 tn이 0이 되면은 여기는 1 빼기 yn이 됩니다. 이게 뭐였어요? 요거이자 C1일 확률이었죠. 이거 뭐예요? 1 빼기 요거이자 결국에는 C2일 확률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곱해라. 곱하긴 곱하는데 정답이 C1이면은 C1일 확률을 곱하고 정답이 C2면은 C2일 확률을 전부 다 곱해라. 그 말이 결국 풀었으면 뭐예요? 정답을 맞출 확률. 요거 다 계산하면은 정답을 맞출 확률이 나와요. 아까 이렇게 그냥 제가 수식 쓰지 않고 이렇게 바로 계산했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1번일 때는 1번일 확률. 2번일 때는 2번일 확률.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1번일 때는 뭐 1번일 확률, 2번일 때는 2번일 확률, 이런 거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답일 확률이라고 설명했던 그거를 지금 주어진 이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쓰면은 요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좀 지저분하죠. 근데 계산하실 줄만 알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너무 빠른가요? 이번 학기 전반적으로 제가 말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likelihood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얘는 클수록 좋아요. 얘는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해도 클수록 좋은 값이 되죠. 로그는 이렇게 모노톤이죠. 항상 우상향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기 전이나 로그를 씌우고 나서나 큰 거는 계속 커지는 거고 작으면 계속 작아지는 거라서 로그를 씌우면은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likelihood는 그냥 likelihood로 쓰기보다는 로그를 취해서 다룰 때도 많고 특히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음수까지 달아서 다룰 때가 많아요. 왜 그러하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샘플이 다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곱하기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곱하기로 돼요. 각각의 샘플에 대한 확률을 곱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곱하기가 생각해보면 확률을 곱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해서 곱해야 돼요.
이게 뭐 샘플이 100개, 1000개면은 1보다 작은 거 100개, 1000개 곱하면 되는데 막 100만 개야. 1000만 개야. 그러면은 1보다 작은 값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니까 되게 작은 숫자가 돼요. 어쩌면은 컴퓨터에서 다룰 수 없는 되게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라는 게 좀 다루기가 좀 그래서 로그를 씌우는 순간 다루기가 좀 괜찮아지죠. 왜냐하면은 곱이 합으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곱을 쪼갤 수 있습니다. 곱으로 표현된 것보다는 더하기로 표현된 게 훨씬 다루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를 씌우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얘를 내려옵니다. 얘. 우리가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것도 좀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거듭 제곱이 된 게 로그를 취하면은 곱하기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보통 확률이 이렇게 곱이나 거듭 제곱을 이용을 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통 likelihood에는 로그를 취해서 이제 합으로 바꾸고 이제 지수를 곱으로 내려오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통 많이 취하고, 그리고 코스트라는 거는 작을수록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니까 음수를 붙여서 이렇게 보통 읽기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읽어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네. 그리고 우리는 얘를 코스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네. 여기죠. 여기입니다. 오늘 안 쉬고 그냥 바로 갈까요?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쉴 거면 지금 쉬고. 바로 가요? 바로 갈게요. 여기 아까 앞에서 썼던 likelihood예요. likelihood. 근데 그 likelihood에다가 로그 붙이고 마이너스 달았대. 그거를 코스트로 사용을 하겠대. 여기 나와 있죠? 네거티브 로가리즘 오브 likelihood. 그거를 우리는 코스트로 삼을 거다. 생긴 거 이렇게 생겼다. 아까 그거예요. 원래 yn의 tn승 1 빼기yn의 1 빼기 tn승을 곱하는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로그 취하니까 이거 다 내려온 거예요. 다 더하고 다 내려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좀 다루기 쉬운 꼴이 됩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거 파라미터 세터로 미분하기가 훨씬 편해요. 아까 저기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거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면은 아찔해지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파라미터 세터 가지고 미분할 수 있죠. 네. 그런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취해서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잠깐 나왔어요. 요렇게 생긴 모양.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요렇게 생긴 모양. 요거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도 불러요. 크로스 엔트로피. 근데 요거 역시도 그 기말고사 범위 때 한번 할 겁니다. 인포메이션 시오리 하면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그거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모양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확률이 있어요. 확률. 이 타겟 밸류도 확률로 생각을 해봅시다. 0 또는 1이니까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확률값. y는 확률값 맞죠? 우리가 프리딕션 하는 확률. 근데 어떤 확률 곱하기 어떤 다른 확률의 로그를 취한 거. 그거 두 개를 곱해요. 어떤 확률 곱하기 다른 확률의 로그를 취해서 곱해요. 그거를 이렇게 다 더하고 있네. 얘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로스 엔트로피 하면서 이거 언제 나왔었냐면요. 중간고사 전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했거든요. 거기에 이거 나왔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언제 또 나오냐면은 뉴럴 네트워크 하면은 또 나옵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코스트 중에 하나가 크로스 엔트로피죠. 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다 됐죠. 모델 정의됐죠. 코스트 정의했죠. 그레디언트 구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그 붕어빵 찍듯이 하는 그거를 그대로 다시 따라가면 돼요.
그레디언트 구했네요. 구해놨어요. 우리가 안 할 거예요. 그레디언트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애 같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애 같아. 왜 어디서 많이 보던 애냐면요. 얘가 우리의 예측 값이에요. 여기 그 입력, 이렇게 입력을 넣어서 파라미터에다가 곱해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얻어낸 예측값, 그리고 정답 두 개를 빼요. 에러죠, 에러예요, 에러.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거를 어디에 곱해요? 현재 입력 인풋에다가 곱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꼴 나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마지막에 그런 설명했잖아요. 뭐 이거 스토캐스틱이라면은 이렇게 생긴다. 그때는 2가 붙어 있긴 하죠. 그때 어떻게 썼지? 예측값 빼기 참값에다가 샘플 곱해서. 근데 여기 에러만큼을 웨이트로 곱해서 이제 내가 증가해야 되는 거면은 플러스로 더할 거고, 내가 감소해야 되면은 마이너스로 더하고, 나 자신을 조금씩 첨가를 했다가 빼기도 했다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점점 조정을 해나간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살려놓을게요. 그거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 그러니까 역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해라 라고 하면은 요 식을 써서 하면 될 거고, 다음 시간에 파이썬으로 할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하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될 거고, 여기 중에서 하나 랜덤으로 뽑으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죠. 동일합니다. 뭐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얘 이름이 왜 로지스틱 리그레션일까요? 왜 리그레션이에요? 왜 리그레션일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모델이에요. 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모델의 출력값 자체는 실수잖아요. 확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불러요.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는 리그레션인데,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적용하려고 하는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리그레션을 위한 모델이 아니에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모델입니다. 이것도 기출로 몇 번 나왔었죠. 네. 여기 나와 있죠.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이거는 뭐를 위한 모델이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모델이다. 리그레션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펄셉트론과 비교를 해보고 리니어 리그레션과 비교를 해서 맞추면 됩니다. 뭐부터 해볼까?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해볼까요? 리니어 리그레션도 스토캐스틱 버전으로 써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였냐면은 리니어 모델이에요. 리니어 모델. 그리고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 잠깐만, 이거 제곱이 붙었었나요? 제곱 붙죠.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버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잘 정리를 합시다. 얘네를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얘를 이렇게 넣읍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리니어 모델, sum of squared error,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 저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모양은 좀 다릅니다. 아, 이건 y 햇이라고 안 썼죠, 아까? 예측,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고, 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했더니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죠. 스토캐스틱인 경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똑같다? 여기가 똑같다. 여기가 똑같다. 뭐 미분해가지고 2가 튀어나왔고 안 튀어나왔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꼴을 보세요. 에러만큼 곱합니다. 에러만큼 곱해요. 내가 지금 나왔어야 되는 값보다 실제로 나온 값일 차이가 크면은 더 많이 보정을 할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차이가 작으면은 보정을 조금만 할 거예요. 에러에 비례하게 보정이 들어가요. 여기 방향에 대한 건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를 재료로 써요? 나를 재료로 쓰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값이 돼야 되면은 파라미터에다가 나를 조금씩 더 넣고 작은 값이 돼야 되면은 파라미터에다가 나를 조금씩 빼는 그런 형태죠. 똑같죠? 에러가 있어요. 내가 냈어야 할 값. 근데 실제로 나온 값. 그거 두 개 사이에 에러만큼 들어가요. 그 에러만큼 비례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보정을 시킬 거고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적게 보정을 시키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레디언트에 대한 컨트리뷰션. 이 그레디언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이만큼씩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보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파라미터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여기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 이 타겟 밸류랑 프리딕션 사이의 에러. 그리고 그거를 이 인풋 벡터에다가 곱한다. 그런 형태더라. 이거 언제 봤다?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 sum of squared error를 사용하는 때랑 정확히 동일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결론에 왔어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거.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는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된대. 근데 출발점은 달라요. 하나는 리그레션 하려고 했고 다른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했어요. 그런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리니어 모델을 사용했고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했죠.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코스트 정의했죠. sum of squared error 아니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거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구했더니 똑같아. 말이 되죠. 뭐가 말이 돼요? 일단 일련의 과정들이 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한 모델이나 코스트, 또 여기서 사용을 했던 모델이나 코스트 다 말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 그것도 말이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이 타당했잖아요.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걸어왔더니 동일한 도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말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도 노멀 이퀴에이션을 설명을 했는데 그때 노멀 이퀴에이션을 지오메트릭하게만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에 컬럼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 Y, true가 주어져서 여기 컬럼 스페이스가 스팬하는 공간에 얘가 정확히 떨어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반드시 수직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요런 조건으로 기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도하다 보면은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을 이렇게 노멀 이퀴에이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유도를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오메트릭하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지오메트릭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널리틱 하는 게 있었어요.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름 맞는 거예요. 여기 동일한 결과에 도달을 하는데 하나는 기하학적으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해석적으로 유도를 해요. 말이 되는 결과라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너를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결과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그게 있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셉트론과의 비교 해봅시다. 퍼셉트론 대 로지스틱. 먼저 모델을 볼까요? 모델. 얘는 뭐예요? 예측을 하긴 하는데 사인을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얘는 예측을 하긴 하는데 로지스틱을 씁니다. 둘 다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인데 사용하는 함수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나올 거고 얘는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나옵니다. 네. 보통 이게 한 40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다 메롱이 되는 것 같아, 상태가. 50분이 넘었네, 지금. 좀만 참아보세요. 그래서 코스트를 사용을 했어요. 얘는 코스트 뭐 썼냐면은 잘못 분류한 애들은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한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부호를 바꿔서 요 값을 요거 예측이랑 참값 곱한 거를 더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코스트를 만들었어요. 얘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얘는 좀 복잡하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니까 마이너스 뭐 tn 로그 yn 더하기 1-tn 로그 1-yn 이렇게 생겼었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다.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적용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파라미터에다가 세타로 미분을 하죠.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파라미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거 벡터죠. 이렇게 곱합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가 다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아웃풋의 정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얘를 예측하냐. 그거를 0에서 1 사이의 어떤 실수 값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라는 게 평가가 돼요. 실수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틀리고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정을 하는데 가중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퍼셉트론 뭐 아니면 도였죠. 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를 그냥 그대로 던져 넣을 거예요. 부호만 바꿔서 그냥 부호만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증가해야 되면은 그냥 플러스 1, 감소해야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그냥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차의 정도에 대한 개념이 생길 수가 없죠, 애초에. 어디서 시작됐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시작이었죠. 여기가 달라지는 바람에 결국 쭉쭉 유도됐어요. 유도된 꼴 자체는 비슷하죠. 결국 인풋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꼴은 맞는데 하나는 오차를 반영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오차를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꼴이 됐죠. 네, 그렇게 됩니다. 요거를 퍼셉트론이라고 했는데 요런 형태 요것도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뉴럴 네트워크의 또 다른 이름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퍼셉트론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요렇게 우리가 퍼셉트론과 로지스틱을 비교했잖아요. 이 말이 로지스틱이 항상 좋다가 아닙니다. 퍼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항상 로지스틱을 선택하는 게 옳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구구절절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퍼셉트론보다 로지스틱이 좋네요?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많은 챗봇의 모델이 수많은 챗봇들이 있는데 그 중에 챗 GPT가 다 좋잖아요. 제일 좋잖아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해서 이거를 항상 통하는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특징.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애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한 거지 비교 우위를 따져서 뭐가 항상 우세하다 그런 설명을 하려고 비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이번 학기 머신러닝 수업 듣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그러면은 결론을 그냥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버려. 그러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그 안에 뭐가 있었길래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쓰던가 아니면 잘 수정을 하던가 그렇게 해가면서 쓰는 게 맞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뭐 그렇게 따지면은 딥러닝 해야죠. 무조건 딥러닝 돌리는 게 장땡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마쳤고 다음 주 살짝 광고를 드리자면 월수분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간 뜨악하더라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려우셨나요? 다음 주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는 어려워요. 이번 주까지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쉬운 거였어요, 쉬운 거. 다음 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학기에 넘어야 될 산 중에 조금 어려운 산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할 건데 프리 클래스를 하나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할 거예요.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겠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은 보통 배우려면은 대학원 한 학기 수업 정도가 돼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하나만 가지고.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런 거 나오거든요.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근데 그런 거 안 들어갈 거고 저는 과감하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프리 클래스 하나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진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까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로 무장을 하고 감히 서포트 벡터 머신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수업은 쉽게 가지 않아요. 누가 학부 머신러닝 수업을 하는데 누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합니다. 네, 그렇게 갈 거고요. 어렵다고 했지만 맞아요. 어려우려면 끝도 없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내용이 맞는데 그래도 많이 줄여서 우리가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버전으로 많이 축약을 해서 들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이게 시작하는 단계여서 어렵게 보일 뿐이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닐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실습하고 또 화요일까지는 사전 강의 보시고 그러고 또 수요일에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아, 우리 화목 분반이죠? 아, 어차피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아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실습, 목요일에 이론 하면 됩니다. 다음 주